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어디? 예. 나중에 그냥 내가 나중에. 오늘 만나셔서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대 혹시 이루셨을까요? 대변이 하는 걸로. 그럼 대변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대변인 하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에 저기 대통령께서는 저쪽으로 가시고 이재명 대표 올라오세요. 어디 가셨어요? 저기서 다 인사하고 내려온 건데. 왜 저쪽으로 내려가셨는지. 아, 책방. 책방 가신다고 하더라고. 오늘도 책방을 열었대요. 그래서 책방에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신다고 대통령께서 저쪽 책방으로 가신 거고, 우리는 이제 가야 되니까 일로 온 거고. 마지막 문 전 대통령의 동선까지 지금 주목을 받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꽤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부르는 김경수 전 지사가 아예 대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이후 뭐 통합 행보를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화면 만나볼 텐데 이 치욕이잖아요, 치욕. 치욕을 느끼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더니 아니 윤석열 정권에게 빼앗긴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어제 두 사람 뭐 통합 강조하고 뭐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했는데 실제로 오늘 당내에서 박지원 의원 등등에서 친문계를 이렇게 겨루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는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요. 그러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박지원 의원은 친문들을 비판하는 저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치욕 대 치욕,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특히 이현정 의원은 이 부분이요. 정성호 의원이 묘하게 이재명 대표를 겨누니까 지난 대선 이후 한때 구속돼 있었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좀 더 공격하면 뭔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듯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정성호 의원의 반응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은 그래도 친명계 중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온건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썩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꽤 그래도 어떤 이 친명계 내부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 움직임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저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초전에 사실은 눌러버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의도가 아닌가. 아마 정성호 의원이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워낙 뭐 가까운 사이시니까 좌장격이니까요. 그만큼 최근에 어떤 등장한 김경수 전 의원의 4가지 요구 조건이나 등등 최근의 움직임 자체를 초동에 제압하지 않고서는 자칫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아마 내부적 판단에 따라서 처음부터 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아픈 드루킹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또 구속돼 있던 이야기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에서 사면이 된 이야기라든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본인이 사면을 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 이야기는 그만큼 비명계와 어떤 친문계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칫 이것이 이재명 대표 재판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큰 어떤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듣기에는 당신 깜빵도 갔다 온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뭐 사과 요구하냐 뭐 이런 취지로도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도 있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친명 머릿속에 김경수 전 지사는 친노 패족,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받은 자, 우습게 보지 마. 그 박성 비서관님, 제가 굳이 싸움 붙이려는 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실제로 이 정도의 사과 요구는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친명계에서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정성호 의원의 발언은 이제 예. 드루킹 그 문제를 직격했다라기보다는 예. 어떤 정치적 공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정치적 공백기를 가졌던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뭐 계엄 사태 때문에 어쨌든 어떤 역할을 국내에서 해보겠다라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이 상황에서 뭔가 본인도 좀 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저는 우회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마치 이제 김경수 지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뭔가 좀 과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도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이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통합이나 포용 이런 건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대선에서도 중요한 화두였기 예. 때문에 특이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서 너무 이렇게 서로에 대한 비방의 수위를 높여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보면 뭐 친명계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글을 써놓고 이제 삭제를 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글을 쓰고 서로 마치 이제 분열하고 공격하는 양상처럼 보이는 게 좋지 않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애초에 안 썼으면 될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지금 예. 서로가 좀 부글부글하는 면이 있다라고 해도 예.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이 계엄 사태의 그 잔여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예. 이것을 제거하는데 총력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대선을 생각하면서 분열하고 싸울 시간이 저는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제가 박 비서관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싸움 붙이려고 진짜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문 전 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경남엔 김경수 전 지사 있고 대구 경북에는 김부겸 전 총리 있으니까 통합해야 된다. 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일단 세게 질러놨단 말이죠. 사과하라. 근데 친명계 반응 없고 그럼 김경수 전 지사의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사과 안 받아들인다 친명계에선. 근데 뭐 이제 당장 어떤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그 말이 이제 허공으로 날아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이제 어떤 포용과 통합의 얘기는 사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됐을 때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어떤 그런 포용과 통합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우리 안에서 뭔가 감정적인 공격을 하고 정치적인 싸움이 나고 이런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서로 좀 자중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내란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치는 게 먼저지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김기용 대변인님.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가리켜서 무슨 논평을 냈는지 기억해 보니까 김경수 당신은 뭐 이재명보다 낫냐? 뭐 서로 뭐하냐라는 비판 논평 봤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런 독설을 내뱉은 김경수 전 지사 뒤에 분명히 문 전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놔도 계속해서 사과를 안 받아들일 거면 뭐라도 해라. 우리 포용 뭐 하지 못하면 대선 못 이길 걸? 뭐 이런 정도의 심증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물들었을 때 노젓는다고 김경수 측이나 아니면 저는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뒤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할 말은 해야겠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에게 부인할 수 없는 거는 3월 초나 중순 정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죄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이렇게 선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 틈이 보였거든요. 틈이 보였다면 그거 확 들어가서 틈을 벌리는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제 그 두 분의 만남을 보면서 포용과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8년 전 탄핵 사태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적폐청산한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는 없었습니까? 민주당은 이른바 SNS 검열, 유튜브 검열, 그다음에 여론조사 겁박하고 있죠. 여러 가지 통제와 어떻게 보면 검열이라는 어떤 공포 정치를 통해서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두 분이 이렇게 소위 말한 고상한 자기 모순적인 어떤 용어, 포용과 통합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면에 있어서 저희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김경수 전 지사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아직
비명 행사, 지난번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과를 얘기했고 그에 대한 친명계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두 사람의 저 자리에서 만났던 통합에 공감한다는 표현으로 이게 매듭이 지어지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